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 놓치지 않게 저희가 꼭꼭 잡아드리는 그런 순서죠. 정면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비 안 와요. 좀 아까까지 비 왔었거든요. 맞아요. 부슬비처럼 내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가 안 오던데 혹시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아무래도 빗길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박재 PD가 좀 아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처럼 비가 오면은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저는 비 오면은 무릎이 쑤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접읍시다. 나도 그냥 진짜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난 관절 건강을 좀 신경을 나는 못 걷겠네. 아파가지고. 진짜. 나이가 나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참 정말 근데 이게 이 미세먼지도 그렇고 황사가 내일 또 온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마스크 꼭 하셔야겠더라고요. 황사, 내가 아까 그 인터넷에 뉴스를 보다가 놀랐는데 그 중국에서 황사 이게 있잖아요. 그 황사 폭풍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 장난이 아니에요. 난 그거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그걸 찍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이 안 보여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건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야 정말 우리가 중국 신세를 많이 져요. 이렇게 황사도 오지, 여러 가지 참. 자, 지금 또 우리나라는 황사도 황사지만 걱정스러운 게 이게 정치권이 전부 거리로 나서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야 의원들이 이게 거리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사실은 좀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여당 측에서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럼요. 국민의힘 의원 60명 오늘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같은 장외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절반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고 지도부에서도 이런 의원들의 개별 행동에 대해서는 막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을 헌정수호의 날로 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했고요. 오늘부터 매일 이걸 또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모레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하게 거리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여야 똑같아요. 이게 진영 논리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갈등이 더 심해지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정치의 원래 기능은 갈등을 없애는 거다. 천만에.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없어져요. 단지 갈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정치권은. 근데 갈등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편승해버리면 갈등이 더 커져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주 그게 참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날이면 날마다 계속 말 바꿔가면서 아주 전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어떤?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그 전시장 이런 데서 불 지르고 이러는 맞아요. 거요? 그리고 요새 미국에서 테슬라 몰고 다니는 그 운전자 분들은 저는 머스크가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산 차입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 정도로 붙이고 다닌다는 건데, 지금 미국 때문에 아주 우리도 골치가 아픈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거 얘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이. 네.
이 부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서 철강 알루미늄 부분에서 25%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그 첫날인데도 관련 상임위나 뭐 대책회의 이런 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입장이 이제 여야에서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한 여기에 집중한 목소리라기보다는 탄핵 정국 속에서 이런 관세부가 이슈까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입장만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한 이제 야권을 겨냥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 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다. 그러니까 관세보다는 이 한 총리 탄핵에 더 방점을 찍힌 입장을 내보였고요. 민주당의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경기 침체까지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전 갑자기 이게 궁금해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배도 그렇죠.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조선주들이 막 급등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배를 고쳐주면 거기 철판 들어가고 이럴 텐데 그러면은 자기네한테 가져가면 25%만큼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뭐 지원에 나섰다고는 하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유관기관에서 이제 또 대응에 나섰는데요. 지금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애로 신고센터 운영해서 피해 접수, 애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관세부가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랑 공동 설문조사 실시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과 서포트를 위해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투입할 방침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뭐 철강 알루미늄 이 비철 금속이나 금속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멕시코에 공장 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그 공장 진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적지 않은 정치학자들, 제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언젠가 미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뭘 믿고 이렇게 하는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어제였었죠. 미국 모든 주식이 폭락했어요. 네, 어제. 맞습니다. 근데 2년 6개월 만에 뭐 최대 낙폭이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테슬라도 엄청나게 주가 빠졌고 그 오른 만큼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국제 질서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왔던 것은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 국제적 공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모든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네, 진짜 아니 그 소고기도 뭐 30개월 이상 사라고 좀 그 트럼프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넘어야 될 게 많은데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해야죠. 어떻게 묻고 싶습니다. 자, 좀 아까 저 YTN TV에서 봤어요. 네, 보셨죠? 그 사진. 초등학생 살해한
교사의 신상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명재환의 신상 정보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의견까지도 고려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가 됩니다. 원래 이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없음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였죠? 명재환이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제 즉시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찰은 이 명재환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뭐 명재환이 뭐 지금 와가지고 변명하는 게 뭐 흉기 사고 뭐 이러는 거 뭐 자해하려고 했다. 근데 경찰은요, 경찰 경험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경찰. 그런데 그 자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 범죄라는 얘기죠. 네, 계획 범죄 쪽으로 이제 수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3에서 5일 전부터 범행 도구, 살인 이런 단어를 검색한 것은 맞다. 그래서 수사팀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명재환 역시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상 계획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명재환이 학교나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고 또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프로파일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분노, 가지고 있는 화가 자신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그래서 뜬금없이 타인을 해치는 분노의 전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해쳤다고 또 다 사이코패스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경찰이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보통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은. 네. 그런데 일단 명재환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명재환이 수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고요.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끊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런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명 씨가 범행 전에 유서를 남기거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 기록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게 우울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학계 그렇죠.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찰 역시도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다른 정신관련 질병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던 간에 다시 나오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봐야겠지만 이게 신상 공개까지 되면 제가 볼 때 나오기 힘들죠. 자, 그리고 상속세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네. 제 제자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부채가 이분이 있으시니까 그냥 상속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속세가 75년 만에 개편된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의 개편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상속세를 유산세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런데 지금은 총 재산을 물려주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 구간이 전 재산이 아니라 n분의 1로 낮아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잖아요. 원래 이제 많이 줄수록 많이 내는 그 누진세율 체계인데 이게 n분의 1로 낮아지면서 세율이 낮아져서 떨어지죠. 네, 세 그렇죠.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여세랑 기준이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 현행 상속세는 전체 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4억 4천만 원 이렇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또 이제 1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는 빵원 그리고 두 자녀 각 9천만 원씩 딱 1억 8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경감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요.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 2년 정도 과세 시스템 정비를 해서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체계가 바뀌면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물려줄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더 많이 경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억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너무 박탈감 느끼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자가 얼마부터 부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30억부터 부자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너무 부적절한 예를 가지고 왔나요? 아주 부적절했어요. 사과하세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 40억. 근데 우리나라 평균은 30억.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영민 아나운서가 부자 모양이에요. 큰일 났네요, 저. 큰일 났다. 이 일을 이렇게 크게 쳤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어디 30억을 입에 담았을까요, 제가? 근데 이 상속세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스템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나라 24개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매기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그리고 우리나라 딱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가 선진화된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나라들이라기보다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정훈 세제실장이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세수는 확실히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이 줄 것 그죠? 같아요. 세수는 주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줄은 세수만큼 또 어디서 소위 말하는 성장 동력을 찾아가지고 메꿔야 될 텐데 아까 누가 그랬죠?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 네. 이게 빨리 해소돼야 되니 이런 측면도 중요하죠. 돌고 돌아 거기로 가네요. 그럼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